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까지 7라운드가 상반기가 마무리됐는데 각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팀이 일단 생각보다 더 잘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 예상보다 잘한 팀들이 좀 있어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인제팀도 제 생각보다 잘했고, 사실은 최정 선수가 많이 결정했던 사이버 오로 팀이 제 생각보다 정말 잘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창석 코치는? 저도 뭐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강팀은 역시 잘 나가고 있고, 그 약간 의외는 인제팀이 역시 생각보단 좀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네, 부강이 약간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저희 팀은 뭐 최정 선수가 빠진 것 치고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강의 한웅 코치. 네. 저희 팀은 누가 봐도 못하고 있고요. 네. 고개 숙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역시 뭐 쉬운 일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고, 올해 처음인데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인재가 정말 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어떤 점에서 좀 어렵나요? 팀 선수들 개인으로는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상외로 루이 사부님이 성적이 안 좋기도 하고 못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도현 선수가 초반에 지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약간씩 어긋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좀 지금 목소리 자신감이 없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저도 사실 그전 코치로서 굉장히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또 앞으로 또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자, 지금 잘하고 있는 팀들 중에 인제팀이 많이 나왔는데 인제팀에 좀 지금 잘하고 있다. 그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송혜령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실제로 일지명 김미리 선수가 약간 부담을 느꼈는지 본인의 기량보다 조금 성적이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팀이 잘 이끌어가는 건 역시 송혜령 선수가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감독의 용병술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효율적으로 이기는 팀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긴 일지명도 좀 부진에 빠져 있고, 삼지명과 후보지명이 지금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하고 있단 말이죠. 또 이창석 코치도 같이 보는 건가요? 똑같이? 네, 안영준 코치님이랑 의견이 비슷한 게, 일지명이 보통은 이렇게 부진에 빠지면은 분위기도 좀 침체될 수도 있고, 그런데 2, 3지명 선수들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로가 최정 선수의 좀 원맨 팀이다 이런 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최정 선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절반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엄청나게 좋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네, 일단 최정 선수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데 받쳐주는 이유는 역시 강다정 선수가 최정 선수의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네, 강다정 선수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승 후보로 사실 오로를 뽑았거든요. 네. 왜냐? 근데 최정 선수가 오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오로가 강팀으로 저는 꼽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좀 거기에 대한 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안윤 코치부터. 일단 사실 지금은 최정 선수가 결정할 때는 강다정 선수가 사실상 일지명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차주혜 선수가 신인인 거 잘 해주고 있고, 장혜령 선수도 요소요소에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자가 굉장히 잘 맞아가고 있는데, 이제 뭐 경쟁팀으로서 좀 의식 아닌 의식을 한다면 잘 맞는 박자가 최정 선수가 와서, 물론 더 좋은 선수지만 오히려 박자들이 엇갈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정 선수만 이기고 팀이 지는 상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데 최정 선수가 오는데 박자가 안 맞는다. 최정 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끝까지 좀 들어봐 주세요. 일단 제가 했던 말의 의미는, 이제 선수들이 자기들의 기량 이상의 것을 더 뽑아내고 있다가 이제 최정 선수가 오니까 우린 편하게 원래대로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 좀 기대 이상이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뒤에서 안영준 코치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울분을 토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주먹 쥐는 거 좀 봤습니다. 네, 되게 서운했고, 저는 그 안영준 코치님이랑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3, 4지면 선수들은 굉장히 지금 패배가 좀 지속되다 보면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가 맞은다면 3, 4지면 선수들이 좀 편하게 대국에 임하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정 선수만 와준다면 저희 팀은 충분히 우승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승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저는 우승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메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표정이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만 좀 확실히 되는 네, 그런 좀 모습입니다. 사실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네. 작년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똑같은 모습이고 실제 좀 더 닮았다고 느끼는 건 역시 이도현 선수가 지금 이지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적이 좀 좋지 못한데 작년에 허서연 선수가 똑같이 겪었던 일이긴 해요. 그리고 내년에 부강도 이도현 선수가 자리를 잡으면서 더 금방 자리 잡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부강을 많이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많은 조언을 해주는데 뭐 아직 많이 아는 것 같진 않은데 뭐 조언까지 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예 혹시 그 코치들 이렇게 제안이 있잖아요. 네. 나는 1픽이었다. 아니다. 나는 누가 거절을 해서 2픽이었다. 뭐 이런 거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뭐 이번에 새로 오로 신생팀이잖아요. 네. 처음에 들어왔는데 뭐 1픽인지 2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1픽이 아니었을까? 저의 그 예상을. 약간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신감을 좀 보이시네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안영준 코치는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사실 좀 곧 교체를 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의심을 좀 많이 했죠. 이제 헤어져야 되나, 무대 시작과 동시에 헤어져야 되나라는 고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안 코치가 워낙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되게 고민도 많이 해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코치이기 때문에 야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다시 으쌰으쌰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제가 경질됐어도 이상할 게 없는 성적이었는데 저희 감독님이 저를 한 번 더 믿어주셔서 또 어떻게 또 살아남게 됐네요. 저였으면 바로 물갈이 했거든요. 그랬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한은규 코치가 가장 뜨끔뜨끔할 것 같은데 네, 자리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석률로 보면 안영준 코치가 제일 많고 이창성 코치가 제일 적다 그래요. 네, 이 검토실 오는 이 횟수가. 네, 그 점에서 혹시 안영준 코치는 남의 팀도 좀 많이 오는데 팀 분석을 하려고 오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분석이라기보다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좀 놀러 오는 경향이 많고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는데 이창석 코치는 약간 농담 삼아 오로 코치가 다른 분이라는 이런 재미나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사실 제가 그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 말고 다른 기사에게 그런 오로 코치 맞느냐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에 약간 충격을 받고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일을 빼고 검토실을 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 검토실을 자주 못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오면 진다. 네, 그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감독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긴 하셨는데 코치님이 나오시면 지더라고요, 팀이. 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좀 일이 겹치면서 다른 일과 겹치면서 못 올 때 우연찮게 이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5판이 그렇게 지속을 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진지하게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 네. 최근에는 또 감독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음번에 내가 오지 말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제가 하반기 때는 제가 좀 쉬어주면은 저희 팀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끝까지 안 나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자리도 없어지고 이제 네. 아닙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회 때 열심히 노력하고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쪼여주면서 응원할 생각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지금 문동원 감독님이 다른 코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장난이었다가 지금은 이게 현실화가 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저도 제가 안 나오니까 일주일 만에 2승을 거두더라고요. 네. 하지만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요? 네. 그래서 작년에 결과가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 포스트 시즌 진출했는데 좀 네. 아쉬운 결과를 좀 받긴 받았습니다. 결국은 지셨다는 얘기.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하는 자, 한훈 코치는 거의 매번 나오셨죠? 저희 팀 할 때는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좀 더 자신 있게. 아. 네, 지금 여기 심판으로 나온 자리 아니니까요. 지금 목이 좀 잠겨가지고 전혀 잠겨서 그런 거지 자신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코치들한테 조금 배울 점이 있다. 좀 이런 점 있으면은 좀 한훈 코치부터 좀. 다른 코치들은 사실 뭘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전 코치가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런 그게 없더라고요. 서운합니다. 제가 좀
아, 제가 거기서 좀 인수인계가 안 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후반기에 좀 기대를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창석 코치도. 제가 코치를 하기 전에 안영준 코치님과 같은 연구실을 나가는데 정말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거 많이 보고 배우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안영준 코치님을 되게 코치로서는 되게 닮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이 이렇게 계속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팀을 놓아주지 않고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 올려보겠다 이런 그런 그 마음이 열정이 아주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아, 이런 멋진 말 들었는데. 한마디 해야 될것 눈물 날 것 같고 이제 이창섭 코치가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희망 없는 거에 매달리고 있는 게 좀 안쓰러웠다 이런 말을 좀 돌려서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마침 또 부강팀 이제 전 코치님, 현 코치님이 있는데 이제 전 코치님, 현 코치님 다 보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직접 본인이 말씀하시면 좀 그렇긴 하지만 두 분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둘이 사이 좋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은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점은 너무 좋다. 이거 하나씩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에 대한 불만 이런 거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요. 아, 이거 무조건 꼭 해야 돼요. 아, 해야 되나요? 네, 무조건 해야 안 돼요. 좋은 점. 그냥 싫다.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문도원 감독님인데요. 네, 사실 단점이 워낙 없으셔서 정말 네, 어떻게 보면 그 초보 감독 그런데도 굉장히 능숙하고 선수들에 대한 배려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눈에 보이고 되게 잘 봤습니다. 네,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감독님의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감독님이 너무 바빠요. 아, 맞습니다. 너무 바빠요. 네. 근데 장점이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빠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역량이 좀 많아지고 네. 반대로 하면 제가 신경 쓸 분야가 많아져서 저도 좀 더 즐거운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우리 감독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나눠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점은 좀 해줬으면 하나요? 어떤 점 구체적인 부분 좀 그래도 가장 통 크게 뭐든 다 좋은 걸로 하라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팀복도 이제 팀에서 해준 것인데 아. 좋은 걸로 하라고 이제 좀 감독님이 이렇게 통 크게 카드를 주셔갖고 굉장히 마음 편하게 골랐습니다.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면 개인 카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웅구 코치님. 뭐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사실 저희 팀이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게 주인처럼 숙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좀. 네. 다른 팀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팀 오더를 정확히 맞추고 있어요, 항상. 네. 정확히 맞추는데 거기서 져서 그렇지 오더는 항상 정확하게 맞추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단점. 단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성적이 안 좋은데 모든 거를 이제 자기 탓으로 약간 돌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렇게 압박감을 받고 있나요? 이게 같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같이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너무 자기 탓으로 하셔서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몇 승 몇 패 정도를 했었어야 될까요, 혹시? 솔직히 지금 저희 팀이 6패잖아요. 근데 저희 팀이 사실 거의 저도 뽑고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우승 후보라 생각해서 4승 2패면 좀 불만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한웅구 코치가 성격이 정말 너무 재밌고 이렇게 활달하고 어디 가나 이렇게 당당한데 오늘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진짜 핑계가 아니고 목소리가 좀 잠겨서 그런 거. 텐션 올라가면 다들 조심하십시오. 이거 그 부강의 부지는 제가 인수인계를 잘 못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반기 이 팀 감독님이 너무 보기 닦겠다. 네, 그런 분이 있다면 일단 사실 이현욱 감독님이 좀 항상 외로워 보이세요. 일단 혼자서 항상 검토하실 때가 많거든요. 굉장히 좀 작년에 성적이 좋을 때도 좀 외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올해는 좀 뭐 이슬아 선수도 은퇴를 했고 좀 그러면서 팀 전력 약화되면서 성적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좀 더 좀 눈이 좀 더 슬퍼지지 않았나. 그 좀 눈이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저도 의견이 같은데요. 이현욱 감독님이 여자 선수들의 경기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분석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았는데 뭔가 그 열정에 비해 성적이 안 따라주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유독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마음이 아픈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일단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다영 선수가 1주전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다영 선수의 부진으로 사실 팀이 이렇게 좀 난조에 빠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적이 안 좋은데 네, 제가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다른 팀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팀에 좀 장고에 어울리는 선수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장고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 뭔가 본인이 편한 위치에서 못 두고 있는 것이 좀 시너지가 좀 안 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이 팀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다. 이 팀은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런 팀과 선수를 한 명씩 좀 꼽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이 이제 만약에 포스트 시즌을 못 가게 돼도 이제 상대 팀들이 덜덜 떨만한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선수는 권주리 선수도 그렇고 강다정 선수도 바둑이 생각보다 탄탄하더라고요. 좀만 더 경험을 쌓는다면은. 자, 그럼 안영주 코치도. 일단 뭐 옆에 부강팀 뭐 당연히 부강팀 뽑고 또 이도현 선수는 저 굉장히 바둑을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 참 바둑의 좀 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도현 선수는 분명히 허서연 선수랑 비슷한 코스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섯 팀의 김다영 선수도 지금 4연패를 할 만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김다영 선수도 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창수 코치. 네, 저도 뭐 아까 말했듯이 김다영 선수가 굉장히 기대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실력이 세기도 하고 네, 기세를 타면 또 계속 이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를 네, 지목하고 싶습니다. 그럼 주장급들 좀 제외하고 뭐 이 선수는 MVP를 줘도 될 만큼 잘했다. 그런 선수 또 한 명만 꼽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허서연 선수가 당장은 어려울 거였는데 앞으로 MVP 후보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지명에서 정말 기대 이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좀 약간 농담을 하고 싶은데요. 허세현 선수를 정말 아끼는데 허세현 선수 이런 사랑을 좀 받아들이나요?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인 것으로 좀 하는 것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 강다정 선수와 그리고 한 명은 뭐 허서연 선수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MVP 후보로. 허세현 선수 이유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내용 면에서도 훌륭하고 뭔가 되게 앞으로 실력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둑 두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무래도 좀 장단점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웅기 코치도. 저 같은 경우는 일단 MVP에 관심이 없긴 하지만 뽑아보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강다정 선수가 MVP 후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시즌 진출 팀을 네 팀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웅 코치부터.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곰소소금이랑 서귀포랑 포스코 이렇게 하고 여기 최정 선수만 많이 나온다면은 오로도 포스트 시즌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창석 코치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네네. 오로팀이랑 부안팀이랑 포스코랑 서귀포가 그래도 유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EDGC도 좀 아쉽게 느낄 것 같고. 제가 넣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넣으려고 했어요. 제가 딱 넣으려고 했어요. 네, 제가 네네네. 일단 부안 포스코는 지금 현재 선두니까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 EDGC 팀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 한 자리에 두고 서귀포랑 오로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EDGC가 멤버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김혜림 선수 잘해주고 있고 권주리 선수 잘해주고 있고 지금 이민지 선수가 좀 부진에 빠져 있지만 좀 후보 선수인 가오싱 선수가 굉장히 좀 전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 코치들이잖아요. 좀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저희 팀도 어려요. 가장 어린 팀이기 때문에 좀 나이 차이 좀 그게 더 그 성별보다도 나이 차이가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꼰대 아닌 꼰대가 되는 그런 기분이랄까. 좀 선수들이 진짜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전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팀의 이 선수가 나를 가장 좀 어려워한다. 당연히 허서연 선수가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서. 지금 제가 모든 질문을 드리면 다 허서연 선수로 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허서연 선수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네. 평소에 너무 편해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다른 선수들이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다른 두 선수 일단 뭐 오유진 선수는 워낙 잘 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게 좀 웃겨요. 일단 첫 번째로 웃기고 이유진 선수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이제 화를 냅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근데 허서연 선수는 나이 차이가 나니까 화는 나겠지만 화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럼 이창석 코치도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 팀은 나이대도 비슷하고 워낙 친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혹시 이창석 코치가 너무 좀 핸섬하기 때문에 역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걸로. 네. 제가 부정해드리고 싶은데 네, 부정할 수가 없네요. 네. 한웅규 코치도 좀 어려운 면이 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친분이 있는 선수여가지고 뭐 말하거나 이런 데는 어려운 게 없는데요. 이제 저를 놀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조금은 저를 어려워했으면 하는. 자,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놀리나요? 아무래도 김신영 선수랑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절 놀리더라고요. 치열합니다, 저희. 그러면 우리 팀의 코치지만 어떤 거 담당이다. 놀이 담당이다. 뭐 멘탈 담당이다. 문구를 넣어준다면. 좀 좋게 표현하면 멘탈 담당이고 엄밀히 말하면 잔소리 담당이 아닐까. 그러면 이창석 코치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 바지 정도 네네. 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바지, 스트레스를 받아줍니다. 네네. 코치님 말했듯이 스트레스를 받아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주는 담당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극을 해서 선수들을 좀 전투력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방향.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좀 주시나요? 아무래도 워낙 친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게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고 오히려 놀리고 좀 네.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반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후반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반기에 좀 그 기세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허서연 선수나 뭐 오유진 선수, 이유진 선수 지금까지 정말 다 좋은데 좀 꺾이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창석 선수. 네, 일단 저희 팀은 3, 4지명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3, 4지명 선수들이 지금 패배를 좀 하고 있어도 좀 주눅들지 않고 좀 자신감 있게 뒀으면 좋겠고 일단 최정 선수도 좀 많이 좀 들러줬으면 좋겠다는 최정 선수한테 은은한 압박을 하러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좀 반란을 많이 일으킬 것 같은데 그거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후반기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나 했었는데 오늘 안영준 코치 보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부안 금소조금한테 고춧가루 뿌리는 게 후반기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후반기에 이런 점 좀 더 기대해 달라. 마지막으로 이런 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반기가 되면은 아무래도 여자 세계대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연기돼서 못 보던 정말 탑클래스 기사들 뭐 정말 재밌는 대결 많이 펼쳐질 것 같고 또 흐름에 맞춰서 좋은 내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말씀대로 세계대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선수들의 뭔가 풍성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줄 것 같고 그리고 또 성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걸 또 쪼이는 맛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상위권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아는데 이제 치열한 상위권 팀들은 이제 하위권이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걸로 갈 텐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후반기 때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여자바둑리그 후반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제